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장 공간이 없어서 꺼졌어요. 일단 밥은 다 먹었고요. 커피도 다 마셨고 물 넣어놓고 먹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과자를 앞에 어떤 외국인이 아니지, 내가 외국인이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샀는데 그냥 뭐지 하다가 그냥 사러 샀는데 너무 맛없어요. 아이고,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교환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환학생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프랑스 교환학생의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환학생 자체는 정말 좋은 경험이죠. 한 번쯤 해보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유독 프랑스는 약간, 물론 다른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좀 좌충우돌할 게 많아가지고 장단점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 교환학생의 단점은 얘기할 수 있고 교환학생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프리하게 얘기해볼게요. 일단 단점부터 얘기하면, 아까 한참 말하다가 버벅버벅거렸는데 다시 찍기 잘한 것 같아요. 돈이에요. 이게 물론 뭐 시간 또는 돈을 들여서 어떤 경험을 사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그냥 막 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경험이 많긴 하겠지만 어차피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준비하는데, 왜냐면 뭐 토플 공부도 따로 해야 되고, 물론 졸업하려면 무조건 취직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토플 준비도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진짜 많이 들죠. 여기가 그 학생 비자 신청할 때 무조건 그 내가 체류할 그 기간이 이제 만약에 4달이다.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 월에 80만 원 정도가 잔고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월에 80만 원에 4개월 반쯤 되니까 얼마냐? 360만 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360만 원뿐만이 아니죠. 사실 월에 80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준비 금액까지 해가지고 여기 정착하려면 모든 물건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와가지고 이불도 사야 되지, 뭐도 사야 되지, 하물며 진짜 스탠드도 사야 되지, 살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500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500을 갖고 오기도 전에 뭐 비자 신청하는데 33만 원, 블라블라블라, 준비물 캐리어도 사야 되지, 원래 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장판도 새로 샀고 등등 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1,000만 원까지는 안 드는 것 같은데 여튼 돈이 많이 듭니다. 뭐 그래도 학교에서 뭔가 하는 게 있다면 장학금 받고 알바 정도 했으면 그 조금 부담을 져서 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튼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단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교환학생의 단점은 진짜 행정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게 막 그냥 블로그에서 막 프랑스 행정 때문에 속 터진다 이런 거를 눈으로 봤을 때랑 직접 내가 겪었을 때랑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진짜 그냥 안 그래도 짜증 잘 나는데 진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은 게, 한국은 진짜 죄다 빠르잖아요. 막 물론 그 이면에 이제 많은 어떤 스토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막 배달도 엄청 빨리 와, 뭐 택배도 엄청 빨리 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누리면서 사니까 편의점도 그냥 24시간 열고 하는데, 여기는 진짜 일주일이면 빨리 처리되는 거고, 제가 지금 카드도 신청을 했는데 한 달째 안 오고 있거든요. 말이 안 돼요. 물론 그 카드를 신청했더니 한 2주 있다가 그냥 번호를 받아서 애플페이를 쓰고 있고, 실물 카드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것도 오류가 나도
이제 우리나라는 메일 보내면 아무리 늦어도 이틀이면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묵묵부답이야, 그냥.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불어를 잘하지 못한다면 바로 전화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도 힘들겠죠. 그리고 아니 무슨 갸움이라고 주택 관련 대리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진짜 무슨 전화를 할 때마다 그 담당자를 바꿔요. 그래서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데 무슨 5명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해가지고 더 빡세긴 했고요. 그리고 학생 기숙사인데도 이게 구하는 데가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막 프랑스에서 소득이 나는 사람의 프랑스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해요. 집을 구할 때. 기숙사든 뭐든 간에. 근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외국인한테. 그래서 그걸 대리해주는 업체가 바로 갸옹미인데, 그 갸옹미가 일을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올바르게 등록하면, 물론 그것도 엄청 많고, 올바르게 등록하면 빨리 서류를 내주긴 하는데, 중간에 뭔가 오류가 생겼다, 뭐 정산이 잘못됐다 이러면 진짜 무슨 일주일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그냥 누구나 말하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사실 여기로 오기로 결심했으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 제가 완전 극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외향형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초반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친구 사귀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뭔가 영어가 엄청 내추럴하게 플루언트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모여있는데 애들끼리 막 떠들어. 근데 막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막 열심히 듣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 나도 얘기하고 싶어. 그럼 준비하는 동안 그 얘기하는 그냥 그 서브젝트가 지나가 버리고 막 이래서, 그런 자질구레하지만 아주 일상적인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튼 그래서 막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나 친구 못 사귀겠어 막 웅웅웅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잘 사귀어서 잘 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막 한국에서도 대학교 때 막 친구를 새로 막 사귀어가지고 많이 막 같이 다니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1, 2학년 때 만났던 친구랑 계속 다니고, 엄청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랑 같이 수업 듣고, 그리고 신문사에서 일했어서 그냥 신문사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도 뭔가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활발하게 놀긴 했는데 되게 막 뭉쳐 다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그룹 지어 다니는 거를 끼는 법을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없잖아요.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단데 그룹 지어 노는 법을 모르겠어서 약간 좀 겉돌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지금은 뭐 내일 또 칵테일 컴피티션 같이 하기로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 프랑스 북쪽에 있는 릴이라는 도시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정도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막 진짜 마음에 있는 어려운 일을 털어놓거나 뭐 힘들거나 이럴 때 찾는 친구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왓츠앱도 있고 페이스타임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많으니까 그걸로 힘들 때는 한국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괜찮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힘든 거라면 이거. 그리고 맞아, 프랑스 교환학생의 단점이라면, 제가 뭐 불문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수업을 듣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프랑스에 왔으면 불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은데 그 프렌치 클래스가 다니까 불어가 그렇게 늘릴 기회도 없고, 근데 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가 아니니까 그 이제 애들이 발음이 다 조금씩 달라요. 정석 영어를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보단 영어를 잘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뭔가 영어 실력을 늘린다는 것도 아니고 불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실력은 요만큼이고 애들의 실력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따라가는 거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걸 왜 느꼈냐면, 애들이 영어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번에 바캉스 때 바르셀로나에 놀러 갔는데 그 호스텔에 미국인 2명 친구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 빠른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내 친구들은 영어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고, 물론 빨리 말할 수 있는데 저를 배려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에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네, 계속 도돌이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처음보다는. 왜냐면 여기 와서는 처음에 수업이 겹치는 독일 친구 2명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제 생각엔. 문장 구조는 이제 뭔가 익숙해졌는데 듣는 게 그게 다니까. 왜냐면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한국어를 안 써요. 엄마하고 전화하거나 뭐 친구하고 전화할 때 빼고는. 이것도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진짜 막 통화할 때 한 3시간 정도 빼고는 계속 영어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데 단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카블러리를 좀 외우고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남기면 오늘 이걸 읽다 자야겠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의 장점은 뭐 경험이겠죠. 경험이죠. 돈을 많이 준 뭐 돈을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짜리라고 500만 원짜리 경험이니까 500만 원어치 경험을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 물론 이제 돈하고 경험을 완전 이퀄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되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애들이 되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냥 뭐가 평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평범하게 놀았거든요. 그냥 할 거 하다가 뭐 주말에 이제 친한 친구들 톡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톡방에서 뭐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는 사람 하면 만나서 술 먹고 놀고 이런 일상을 보내는데 막 칵테일 컴피티션? 이게 뭐야? 칵테일 컴피티션? 우린 그냥 소맥 말아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는 것도 뭔가 신기하고 그리고 막 이탈리안 클럽, 모로코 클럽 있어가지고 외국 친구들의 그런 메인 디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탈리안 클럽 애들은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모로코 친구들은 뭐 레몬 쿠키 같은 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가 유럽권에 오다 보니까 유럽권 애들은 이렇게 이라스무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환학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라스무스에 곁들여가지고 제가 여기 교환학생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유럽권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한 건가? 여튼 그래가지고 그 나라만의 그런 특징 같은 거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농구 게임도 한 번 했었고 너무 못해서 민폐일까봐 다 참여를 못하겠어요. 하하하.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아보는 경험. 그리고 이거의 또 장점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고 애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대놓고 말하면 왜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뭐 페미니즘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아니잖아요. 뭔가 약간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데 하물며 뭐 페미니즘과 관련된 글을 쓸 때도 뭔가 엄청 막 중립적이어야 될 것 같고 신경이 엄청 쓰이고 약간 이런데 여기는 그냥 막 말하고 막 세계 여성의 날에서 막 시위가 일어나는 거 막 추억 빠지고 참여하고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당당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랭귀지 무브먼트라고 이제 그런 뭐 성차별적인 언어에 있어 성차별적인 걸 없애보자 뭐 이런 운동도 있대요. 그런 것도 사실 한국에 있으면 뭐 들어는 봤겠지만 이제 애들 각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들어볼 기회는 없었겠죠. 이런 거 들어보는 경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시야가 이렇게 탁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교환학생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외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환학생은 이제 대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이고 기회라는
점이 있겠죠. 장점이겠죠. 말을 잘 못하네요, 제가. 또 뭐가 있을까?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미술관을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바르셀로나나 런던에 갔을 때는, 런던은 무료였다. 바르셀로나 갔을 때는 현대미술관도 무료가 아니고 가우디는 당연히 돈 많이 받고 건물 관리비라고 하네요. 아무튼 막 돈을 되게 많이 썼는데 여기는 그냥 진짜 제 생각에는 99%의 박물관이 다 공짜인 것 같아요. 학생 비자를 받으면. 근데 저는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것 같은 조각상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냥 현대미술이나 어떤 근대 작품들, 근현대 작품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여권을 무슨 프리패스증 마냥 가지고 다니면서 미술관을 한 몇 개 갔지? 4, 5개 정도 지성 4, 5개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접하고 옛날에는 그냥 쓱 봤던 거를 지금은 조금 이 작가 스타일인 것 같다. 뭐 이런 뭐 인상파 뭐도 있구나. 뭐 옛날에는 뭐 뭐라 그래 야수파랑 입체파가 뭐 동시에 겨루었구나. 뭐 이런 것들 좀 교양이 쌓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되게 접근성이 좋다는 게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되게 막, 어디였더라? 국립현대미술관을 엄청 자주 다녔거든요. 되게 막, 그냥 생각나면 가고 그랬는데, 거기도 공짜잖아요. 26세 이하인가? 뭐 그런 데를 곳곳에서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술의 나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리적인 것도 프랑스에 있으면서 되게 막 이탈리아도 가기 쉽고 독일도 가기 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아무튼 스페인, 뭐 포르투갈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셔야 될 게 제가 500만 원을 가져왔다 했잖아요. 500만 원에 플러스 여행에 써야지 하고 이제 200만 원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벌써 써버렸고요. 런던하고 바르셀로나만 여행했는데 지금 1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하하. 사실 월에 80만 원도 그냥 넉넉히 쓰는 정도예요. 사실 그냥 학식 먹고 식재료 사가지고 요리해 먹고 이러면 사실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이제 또 애들하고 놀아야 되지 놀러 가자고 하면 좀 놀아야 되지 이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지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80만 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1학기 때는 과외를 다녔는데 그 과외비는 솔직히 지난 여름 여행에서 거의 쓴 것 같고 2학기 때는 카페 알바를 2탕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온 거고요. 학보사 일로 장학금 받은 것도 있었고 엄마의 조력도 좀 받았고요. 맞아. 80만 원 생활비고요. 숙소비는 또 따로 해요. 숙소비는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돈이 꽤 많이 드네요. 달에 숙소비까지 하면 한 140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60, 80, 네, 140에서 150 정도 드네요. 많이 드네요. 1000만 원 맞네요. 1000만 원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거진 그 정도 들지 않을까요? 여튼 뭐 가성비를 따지자면 사실 모르겠어요. 뭐 비교 선상에 뭐가 있어야지 가성비를 따질 수 있을 텐데 교환학생을 가고 말고는 진짜 본인 선택이고 저는 금액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한 학기 정도는 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교환학생 먼저 갔다 와본 친구도 말했지만 되게 지금의 시간이 되게 꿈 같다고 했거든요. 돌아가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거죠. 뭔 말이야 이게. 어찌됐건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건데
좋은 걸로 많이 채우면 좋죠. 아, 과자 진짜. 또 뭐가 있지? 근데 솔직히 힘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대에 다니고 있어요. 공대 그랑제꼴이고 학교 이름은 상트가 슈플렉이에요. 상트가 슈플렉. 파리의 일드프랑스에 있는 그랑제꼴인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유럽권에 있는 대학이 스타일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서 공대이기 때문에 팀플을 안 했거든요. 공대이기 때문에 팀플을 안 했어. 근데 여기는 공대인데 다 팀플이야. 그러니까 이론 수업 빼고는 그냥 팀플이 두 개, 막 팀플이 하나의 수업인데 팀플이 두 개예요. 그래서 세 명이 한 팀인 것도 있고 여섯 명이 한 팀인 것도 있거든요. 그 여섯 명이 한 팀인 것도 회사랑 연결돼서 프로젝트를 뭐 해요.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래서 이제 어떻게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데 그 전공이 사실 맞는 게 아니라서 공부는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막 진짜 못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니까 멍청이가 된 기분입니다. 근데 뭐 영어 토론 수업은 재밌고요. 준비할 게 많긴 하지만 프렌치 클래스도 not bad 재밌습니다. 장단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종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마 다른 인종차별을 안 당하는 이 누가 봐도 서양 페이스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뭔가 간간히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뭐 이거를 일일이 야 너 그거 기분 나빠 라고 말하진 않죠. 왜냐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있다 보면 좀 삔또 상할 일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말하진 않잖아요. 지적하면서. 물론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적인 느낌을 한번 받을 때 기분이 진짜 나쁩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요, 되게. 그리고 이게 원래 사람이 한번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쉬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되게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어떤 내 습관, 내 생활 패턴으로 그러니까 체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나한테 뭐 어쩌고 말을 했어. 예를 들어 뭐 중국인인 줄 알고 말을 걸었어. 그러면 이게 내 얼굴을 의식하게 돼요, 더. 그게 진짜 좋은 습관이 아니거니와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걸 좀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게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옛날에는 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간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살고 싶은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어디에 살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능력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 교환학생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원래 이런 비슷한 영상을 좀 일찍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기분이 완전 와리가리 해가지고 못 찍겠는 거예요. 그냥 왠지 카메라 켜면 푸념만 할 것 같고 욕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괜찮아진 상태에서 찍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이런 걸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처음에 진짜 와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공부도 재미없고 친구 사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니 그리고 친구를 이제
고정된 친구도 있고 되게 편안한 친구도 많으니까 새롭게 친구를 사귀는 어떤 순간을 마주한 지가 엄청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25입니다, 여러분. 한국 나이로. 25이기 때문에 25살이 뭐 어디 가서 새로운 환경에 친구를 사귀겠어요. 만약에 직장을 들어갔다 하면 직장 동료와 친구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환경에 놓이니까 막 중학교 때 반배정할 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유튜브로 막 교환학생 애들이 진짜 다 재밌나? 막 소매치기 당하고 뭐 힘들고 이런 거는 되게 막 약간 많이 들어본? 여행에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공유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나? 해가지고 막 찾고 이러는데 막 누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좀 힘들었다 그런 거 보면 조금 이제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조금 안심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이런 걸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향이지만 I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뭔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초반에. 근데 좀 친구 사귀는 게 진짜 다 노력이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다 뭔가 좋아해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막 자연스럽게 소통이 안 되니까 아주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못했죠. 아직 2달밖에 안 되기도 했고 2달이나 된 것 같네요. 1달 반. 물을 세워놨는데 물을 좀 따르고 다시 세워놓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할 거는 다 말한 것 같네요. 아이고 떨어졌어. 고정할 게 없네요. 삼각대를 사올라 했는데 안 사왔는데 좀 후회되네요. 여튼 와 이거 진짜 먹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도 가리는 음식 없었는데 그럼 한국 음식이 좀 땡길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인마트 가면 바리바리 사와요. 그래서 저번에는 언제 한국에 살아야겠다고 느꼈냐면 고추장, 그러니까 제가 햇반이 너무 비싸길래 햇반 하나 사고 고추장 조그만 거, 참기름 조그만 거 이렇게 샀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완전 마방 스트레스 받을 때 햇반을 데워가지고 이제 통에 넣고 고추장, 참기름 그리고 야채 좀 샐러드용으로 잘려있는 걸 샀거든요. 양배추 말고, 양상추 말고 이것저것 다양한 야채 있는 거. 근데 햇반 딱 해가지고 딱 거꾸로 해서 쏟고 담고 고추장을 뜯었는데 손에 조금 묻었어요. 근데 이렇게 쪽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전 진짜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티피컬. 그래서 한 입 먹는 순간 내 여생은 한국에서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매운 거를 안 먹는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명한 건 바게트랑 치즈예요. 빵 이런 거 뭐 아시겠지만. 근데 저번에 친한 그 프랑스 친구가 저한테 치즈 체험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염소 치즈 2개, 소 치즈 1개 해가지고 같이 바게트에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스트롱한 순으로 놔가지고 먹었는데 첫 번째 거부터 저는 좀 강했고요, 저한테는. 근데 먹을만 했어요. 그래도 염소 치즈 그 약간 상업용
이렇게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건 괜찮았는데 진짜 찐 치즈는 아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메인이래요. 그리고 그 친구는 되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아 다르구나. 난 진짜 한국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정도? 너무 왔다 해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먹방도 아니고 요리 브이로그도 아니고 뷰티 브이로그도 아니고 누가 보나 싶겠네요. 누가 보려나 싶네요. 하여튼 아무래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내일은 친구들하고 칵테일 컴피티션 하기로 했는데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